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최근 가파른 원화 강세 속도도 보다는데요. 여기에 세계적인 ETF 운용사인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으로 외국인 바이코리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미국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부채 한도 인상을 두고 불협화음이 계속되면서 이렇게 지수 흐름에 안 좋은 소식들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소 긍정적으로 나오던데요. 현재 코스피는 0.2% 정도 오르면서 1988포인트, 코스닥도 같은 폭으로 오르면서 50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분석과 함께 전략은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강동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아래로는 1982선까지 빠지고 위로는 1996선까지 오른 코스피 지수는 현재는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988.44로 0.24%포인트 오른 수치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0.28% 상승한 1989.23입니다. 아무래도 수급상의 변화가 있었겠죠.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이 3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400억 원 가까이 매수 중입니다. 코스닥은 사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509선, 510선에 조금 못 미친 수치입니다. 오늘 509.5로 1.5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코스닥 출발했는데요.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매도하고 있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110억 원 정도, 외국인은 127억 원 매수 중입니다. 외환 시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60원 선 회복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오늘은 3원 10전 상승한 1,059원 60전인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50전 오른 1,057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일본 경제상의 엔조 경고 발언과 또 외환 당국의 계속되는 구두 개입에 대한 경계감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단에서도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1,060원 선 좀 초반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가 0.53% 하락하면서 150만 4천 원이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특히 오늘 완성차 업종 기아차가 2% 상승하면서 54,500원, 현대차는 21만 1,500원입니다. 부품주도 역시 좋은데요. 1.17% 상승하면서 25만 8,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2% 가까이 상승하면서 3만 4천 원대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는요. LG화학과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입니다. LG화학은 1.1% 하락하면서 31만 2,500원, 현대중공업은 0.4% 빠지면서 22만 8천 원입니다. 삼성생명과 또 신한지주가 1%대 상승률 유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3% 오름세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가 2% 하락하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는 3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4% 급락에 이어서 추가로 빠지고 있죠. 셀트리온이 0.5% 하락하면서 25,600원. 다음은 반대로 강법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동서가 3.5% 급등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9,050원이고요. CJENN도 5% 가까이 급등하면서 31,850원. SM이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면요. 먼저 자동차주입니다. 빠질 만큼 빠진 데다 큰 리스크 요인이었던 엔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본 내부에서부터 흘러나오면서 저가 매력이 살아나면서 오늘 자동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1%, 2%대 상승 유지하고 있고요. 부품주도 흐름이 좋은데요. 만두와 현대모비스도 1.2%, 1.7% 상승 중입니다. 쌍용차는 4% 급등이 나오네요. 기대했던 애플의 아이폰 5 국내 실적이 좋지 않자 관련 부품주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가 2.5% 하락하면서 44,200원, LG이노텍과 또 LG디스플레이도 1.6%, 2.8% 하락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도 최근 500달러가 무너지면서 하락세죠. 실리콘웍스와 또 이라이콤, 블루콤도 각각 1%에서 3%대 하락 중입니다. 다음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관련 특히 건설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과 또 대림산업이 각각 5%에서 6%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3.4%, 2.4% 각각 상승 중입니다. GS건설과 한라건설, 특히 한라건설이 7.3%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3천억 원 가까운 규모 공사 수주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는 가운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과학과 영인프론티어, 또 서린바이오, 다윈시스 등
과학기술주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인프론티어는 상한가 기록 중입니다. 나로의 발사가 이번 달 30일로 제3차 발사가 예정된 가운데 하지만 관련주들은 하락세입니다. 세트랙아이고와 또 한양 ENG는 각각 4%대 하락 보이고 있고요. 비치로테크와 또 비치로식스는 각각 6.2%, 2.28%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약주로 가보겠습니다. 제약주가 이번 주 흐름이 좋은데요. 특히 독감이 유행하면서 신종플루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혼조세인데요. 파로가 12% 급등이 나오지만 60자는 보합권, 한미사이언스와 유한양행, 동아제약은 각각 1%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줄기세포 살펴보겠습니다. 줄기세포주가 일본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했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산성에너지와 또 메디포스트가 각각 2%대 상승 중이고요. 이노셀과 파미셀은 각각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엔이 3.5% 상승하면서 9,610원입니다. 오랜만에 정치 테마주인데요. 안철수 테마주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안 전 후보가 민주당을 대신해서 여권의 대항마로 떠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큰 이유는 없는 움직임입니다. 안랩이 12% 급등하고 있고요. 미래산업이 상한가, 우성사료와 또 슬고바이오가 1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특징 중입니다. 우리금융인데요. 우리금융지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오늘장에서 3% 상승하면서 12,0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대비해서 6% 가까이 오름세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다날입니다.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가 2015년에는 12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이 있는 가운데 다날이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장에서 5.3% 오르면서 12,700원입니다. 중국에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날이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의 자세한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뱅가드발 리스크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삼성전자가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150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상승 탄력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조정 부분은 앞서서 지난주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이제 기간 조정은 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제 추후에 어떤 시장의 어떤 가격적인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바로 이제 삼성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일단 150만 원을 살짝 좀 위협을 했었습니다. 150만 1,000원까지 저가가 형성이 됐었는데 일단은 좀 지켜주는 흐름 속에서 지수는 1989포인트, 2000에서 약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 구간에서 지금 당분간 이러한 좀 답답한,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좀 답답함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흐름은 좀 계속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별로 좀 접근이 가능한 이러한 시장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다 판단이 들고요. 현재 지금 어제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300억대 현재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또 마찬가지 300억대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가 크게 좀 없는 상태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0.3% 정도 상승 구간인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하고 있고 기관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쪽에 그런 업종별로의 수급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 운수 장비 쪽을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운수 장비는 현재 지금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쪽 좀 매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기관이 상당히 이 운수 장비 쪽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 기아차나 현대차, 기아차가 오늘 2%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건설 쪽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오늘 눈에 띄고요.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상당히 눈에 띄고. 외국인들은 반면에 유통 쪽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철강 금속 쪽, 현대제철이나 고려아연이나 이런 쪽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된다 판단이 들고요. 그러한 수급의 흐름이 특징적이고 기관에서 또 금융이나 통신 쪽을 계속해서 좀 사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있고 금융 쪽의 흐름 최근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그러한 섹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수급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운수장비 쪽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기금 연기금에서 현대차를 좀 매수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제 특징적인 그러한 업종에 해당이 되죠. 자동차 오늘 이제 특징적인 업종을 좀 보자면 건설 쪽에 대한 거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이죠. 부동산
정책 활성화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을 강하게 또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건설이나 대림산업, 삼성물산 이러한 대형주들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관심을 좀 계속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은 바로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환율의 차트를 보시면 우리 국내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50원 그 부분에서 약간 멈춰선 상태에서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N 환율 같은 경우에는 89엔을 고점으로 찍고 나서 지금 현재 약간 주춤하고 있죠. 다시 88엔, 87엔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는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주들의 흐름은 그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환율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내력 부분도 충분히 부각이 또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기세포 관련주들의 흐름이 또 나타나고 있죠. 계속 이제 이러한 섹터들은 올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입니다. 이 주기세포 쪽도 지금 미국에 이어서 일본에서도 배아주기세포 임상 연구 허용에 대한 이러한 기사가 좀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차바이오엔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반응을 좀 하고 있고요. 차바이오엔도 올해 좀 계속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코스닥 쪽에서는 피팅주들, 성광밴드라든가 태광 이러한 종목들이 어제부터 좀 움직임이 또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섹터도 관심이 가능하다. 최근에 좀 실적 우려로 해서 성광밴드 같은 게 좀 하락을 했지만 4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영업 환경이나 이런 부분 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을 계속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테마주들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철수 관련 쪽이라든가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이 되면서 관련한 종목들의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지금 특징적인 종목은 건설에서 대림산업 같은 종목,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기아차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고, 주기세포 관련해서는 차바이오엔, RNL바이오, 그동안 개파락했던 이런 부분을 좀 메워주는 그러한 흐름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광밴드, 피팅주 중에서 성광밴드, 테마주 중에서는 오늘 영인프론티어라는 이러한 종목들이 그러한 테마주들의 흐름을 좀 대변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그렇다면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 가면 일단 2,000포인트 이탈된 부분은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당분간 이러한 흐름은 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섹터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제 좀 어제도 그런 같은 말이었죠. 기존에 이제 지금 최근에 강한 섹터들은 앞으로 지수가 이러한 흐름,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좀 150만 원을 지켜주는 과정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 움직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 여타이 지금 다른 섹터들이 계속 좀 순환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 쪽에 한국전력이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통신 쪽에서도 KT가 오늘 한 1.8% 정도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섹터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지수가 좀 기간 조정을 받는 구간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이러한 종목들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이나 이런 쪽은 계속 올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섹터고, 금융 쪽 이러한 부분은 계속 똑같은 모습이고요. 코스닥의 이제 종목 쪽에서는 오늘 또 이제 전자결제주들이 움직임이 나타났죠. 이제 이러한 전자결제 쪽은 올해 이제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날 같은 종목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매물을 맞으면서 윗꼬리가 좀 차트상으로 윗꼬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나 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라든가 모바일 게임 이런 섹터에 대한 부분은 주가의 흐름은 지금 아주 강한 흐름들은 아니지만 충분히 계속 올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섹터들과 오늘 이제 건설주들의 흐름을 봐서는 이러한 건설주, 대형 건설사, 삼성물산이라든가 현대건설, 대림산업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 또 그러한 시기인 것 같고요. 자동차주에 대한 부분은 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현대차의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관심 종목에 좀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직접적인 부분은 환율에 대한 부분으로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오늘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고 저는 이제 현대차나 이러한 종목들이, 현대차 같은 경우 좀 박스권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근접했을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을 해서 한 22만 원 이상, 23만 원 정도 근접할 때는 또 매도를 하는 그러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시장의 지금 흐름상 또 환율의 그러한 흐름이라든가 자동차주들의 현재 주가의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수급적인 상황 부분까지도 고려했을 때 그런 좀 트레이딩이 가능한, 박스권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러한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 얘기는 또 지수가 그 흐름이 흘러간다는 건 당분간 지수는 탄력적으로 상승한다기보다는 약간 조정 구간에서 계속
어찌 보면 지수가 좀 상당히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러한 흐름들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러한 뭐 자동차 쪽도 이런 트레이딩은 가능하고, 말씀드리는 그러한 섹터는 여전히, 똑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피팅 업체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중국, 춘절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가 이제 이벤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중국 춘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뭐 중국의 소비 관련주들, 뭐 화장품 관련 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여행객들이 또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국내 뭐 호텔 신라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현재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는지 관심 종목까지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나요? 네, 최근에 좀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예. 오늘 문의가 많이 들어온 종목은 바로 파루입니다. 네. 파루. 최근에 지금 미국 독감 소식에 최근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 큰 변동폭을 보이면서 현재 플러스 13%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파루하면 무인 방제기 등 생물 환경 산업과 더불어서 태양광 산업 등을 영위하는 어찌 보면 기업인데요. 이러한 파루가 손 세정제를 출시하면서 신종플루 관련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전에 이제 그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때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미국 독감 소식에도 대장주로서 가장 큰 시세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 독감 소식이 국내에도 크게 확산이 되면서 인플루엔자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지속하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습은 어찌 보면 저는 좀 비이성적인 이상급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살인 독감이 국내로 전이될 구체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바로 이러한 모습은 어찌 보면 작년 말 정치 테마주가 그러하였듯 어찌 보면 이런 불안감과 그리고 향후에 추가 상승 기대감에 기댄 어찌 보면 투기적인 이상 급등 현상으로 판단을 하면서 저는 이제 좀 접근 자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데 문의 주신 분께서는 현재 그 파루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으로서는 최근에 6거래일 연속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께는 지금 현재 그 홀딩 관점에서 지금 좀 더 지켜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단순 기술적 접근으로 지금 보았을 때 수급상 지금 차익 실현에 따른 이탈 흔적 자체는 없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중 흔들기가 나왔을 때도 거래량은 소폭에서 이제 전일 동기에 대비해서 한 3배가량 이렇게 늘어났지만 플러스 13%권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아주 강한 흐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께는 목표가로 작년 9월 급락 직전은 수평 매물대 구간인 6,000원 선까지 좀 더 지켜보시는 것 권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손절가로는 전일 종가 부분인 4,000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이제 손절가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손절가 4,000원 제시를 해드린 부분은 바로 전일 종가입니다. 전일 종가 4,0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오늘 종가 자체가 현재 가격권인 4,500원 선으로 끝날 경우에 이러한 손절 부분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시라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규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바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눌림이 계속해서 나와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이후에 2차 상승기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 시점에서는 접근하시는 거 좀 자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 파루였는데요. 1월 들어 거의 2주 만에 한 2배 정도 뛴 종목입니다. 신규 접근은 자제하시라는 말씀이셨고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목표가 6,000원, 손절가 4,000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희 지점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바로 아이마켓 코리아입니다. 코드번호 122900번인데요. MRO, 즉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MRO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의 약자인데요. 바로 기업에서 필요한 물품, 즉 뭐 복사기라든지 복사를 할 때 필요한 종이라든지 이런 사무용품 자체를 어찌 보면 그
그 구매 대행해서 제공하는 서비스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하면 이제 수년 전에 그 증시에서 크게 이제 회자되기도 하였던 종목인데요. 바로 2000년에 삼성그룹 계열사로 설립이 되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그 대기업의 MRO 시장 철수 방침에 따라서 2011년도에 주인이 인터파크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바로 그때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마켓 코리아를 보시면요. 2016년까지 향후 4년 동안에 총 8조 2천억에 달하는 삼성그룹 향 물량을 보장받는 등 이익 안정성이 돋보이는 내수주입니다. 지금 최근에 불확실한 변동성 상세에서 지금 경제적 해자를 보유하는 안정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그 어찌 보면 독점적으로 이렇게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부분이 어찌 보면 그 워렌 버핏이 말한 경제적 해자가 아닌가, 바로 이익 안정성이 돋보이는 이런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기업이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아직 이렇게 돋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 삼성그룹에서 이제 보장 물량 자체가 2조 원에 이를 전망인데요.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분기당 꾸준히 5천억 이상씩은 꾸준히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실적 안정성과 더불어 향후에 인터파크를 통해서 신규 공급 계약이 확대 시에는 추가적인 외양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즉 안정성과 더불어 성장성을 고루 갖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보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이 부분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주가 보시면요. 올 들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지난 연말 대비해서 20% 가까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바로 기간 매도에 따른 수급 불안이 어찌 보면 주가 급락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 자체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 속에서 최근에 주가가 꾸준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단 한 차례도 거의 상승한 적이 없을 만큼 아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실적이 이제 이미 3분기 자체에 나와 있는 결과치가 어찌 보면 결과치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보다는 주가 하락폭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 분명히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도 전처가권이 23,000원 중반 부분에서 전일 도치형 양봉이 출현을 하였고요. 오늘 또 보합권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분명히 이러한 부분은 턴어라운드 신호라는 거,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낙폭과대에 따라서 전 고가권까지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살펴보았을 때 기관이 파는 물량 자체를 외인이 지금 올해 들어서 단 하루 제외하고는 꾸준히 순매수 이어가고 있으면서 그대로 받아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바로 낙폭과대에 따른 어찌 보면 턴어라운드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전략으로 매입가로는 보합권 음봉이 발생한 오늘 종가 부분에서 매입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로는 전 고점권이 29,000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로는 추가 하락 시에 지지선이 위치하고 있는 22,000원 선 좀 작게 붙이겠는데요. 이 부분 이탈 시에 편입 제외하는 거 공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가 6개월 연속 위축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7.8을 기록했다며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0을 크게 밑돈 수치이며 전달의 수정치 마이너스 7.3보다도 악화된 것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피치는 미국 의회가 부채 상한선을 올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신뢰할 만한 재정적자 감축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올해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치는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 디폴트 상태에 처할 위험은 지극히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소셜 검색 엔진인 그래프서치를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소셜 네트워크와 연결된 정보를 검색하는 검색 엔진 그래프서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래프서치는 웹 기반의 콘텐츠를 검색하지 않고 고객들의 소셜 네트워크와 연관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프라이버시 문제도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안은 경제부총리 신설, 조직 확대 개편 등 경제부처 힘 실어주기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이날 15부 2018청인 현 정부 조직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부총리를 겸직하도록 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을 신설하고 특임장관제를 폐지하는 등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뱅가드의 벤치마크 변경으로 외국인 매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초기에는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1월 말 이후에는 차익 매수 청산과 맞물리면서 충격이 다소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뱅가드 ETF 벤치마크 변경은 사실 이미 지난해 10월에 결정된 내용이고요. 2013년 올해 상반기 지수 상승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계속적으로 언급해 드렸습니다. 지금 벤치마크 변경이 본격화되면서 어제 주가는 지금 외국인 선물 매도와 또 비차익 매도로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이는 다분히 뱅가드 영향으로 해석되기 충분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머징 마켓 인덱스 교체할 경우 워낙 파장이 미리부터 예상이 됐기 때문에 피트 트랜지션 인덱스라고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좀 추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중치 한국 100%를 이제 일주일 단위로 4%씩 낮추게 되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7월쯤에 한국 비중을 0%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뱅가드 이머징 마켓 ETF의 설정액 60조 원 중에 한국은 한 9조 원가량이고요. 여기서 이제 4%인 3,600억 원 정도가 매주 매도로 출회되어서 시장에는 당분간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뱅가드 이슈와 관련해서 종목별 영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애초에는 이제 중소형주가 뱅가드 물량 최대 피해주로 좀 알려졌었는데요. 또 다른 이제 큰 펀드인 블랙록 ETF 같은 곳에서 이제 중소형주를 대거 편입하면서 좀 충격의 정도는 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한 순매도 2천억 원 이상으로 대형주들이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잘 알려진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모비스, 기아차, 신한금융, LG화학 순으로 지금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간 단위로 그 종목별 영향 점검하면 자세하게 삼성전자가 한 900억 원, 현대차가 180억 원가량, 또 수량으로 환산하면 SK하이닉스가 30만 주, 신한금융지주가 한 26만 주, KB금융이 22만 주가량이라 지난해 유입되었던 차익 매수 청산과 맞물릴 경우 더욱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한편 중국 증시는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6개월 만에 한 2,300선을 회복하면서 꾸준하게 호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이유 크게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물가 상승 우려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 두 번째는 수급 불안이 좀 해소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성장. 작년 2012년에 이제 7.7%에서 7.8%에서 올해 8.3%, 한 8% 초반대 성장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특히 수급 부분에서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 비중 한 3% 수준밖에 안 됐는데 지금 발표되는 정책들 보면 QF나 RQF 투자한도 10배 이상으로 확대 기대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조금 중국, 홍콩 이쪽 투자 자유화라든지 시장 개방 확대 가능성 커서 앞으로도 중국 증시 좀 업사이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글로벌 이슈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미국 증시는 제조업 지수 부진 그리고 소매 판매 호조에서 소폭 오르면서 마감됐는데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어저께 미국은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7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매 판매는 0.5%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 하락폭을 줄이고 강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끝났는데요. 어저께는 그 시장에서 나온 뉴스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채무한도 증액이 지연됐을 때는 이제 신용평가 기관이 피치에서 뭐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 연내 강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또 루비니 같은 사람이 굉장히 비관론자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채무한도 증액에 이게 실패하더라도 미국이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좀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애폴리스의 그 연은 총재인 코콜라 코타라는 사람도 연준 부양책이 굉장히 불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실업률이 5.5%까지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했는데요. 어쨌든 미국장이 그 상당히 좀 어려운 그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버텨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건설업체인 레노가 이익이 4배 증가했다는 거죠. 주택 경기가 살아나고 있음을 시장에서 나타내줌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보다는 약간 상승 쪽에 무게가 계속 실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도 그 미국장 여유를 봐서 약간 상승하고 있는데 아시아 시장은 거의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2% 하락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죠. 전일 우리나라가 1%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에서 엔화가 강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뭐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오르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현재로서는 강세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때까지 상승해서 소외됐던 거에 비하면 사실 강세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오늘 그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 오전에는 매수를 했다가 지금 매도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45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는 것이 현재 기관과 장세를 이끌려는 모습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투신이 지금 한 290억 정도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투신은 요번에 한 2조 2천억 정도 매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상승장이 진행된다면 기관화 장세를 한번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한 320억 정도가 나오는 게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종별 모습을 보시면은 지금 그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는데 이상하게 개인이 매수하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못 갑니다. 항상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주가가 잘 가지 않고 있고요. 개인들은 지금 보시면 운송장비에서 한 270억, 금융업에서 270억을 매도하고 있지만 전기전자 화학업종에서 매수를 해주는 것이 특징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전기화학업종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에서는 운송장비에서 한 450억 정도 매수해주는 게 특징이고요. 기관을 보시면 오늘 그 건설업이라든가 통실업이라든가 금융업, 뭐 보험업 쪽 이런 쪽에는 좀 매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신이 오늘은 좀 대체적으로 좀 사고 있는데 투신이 운송장비나 화학 쪽에 지금 매수를 진행하는 것은 그동안 이제 하락한 낙폭 과대한 종목들을 대상으로 반등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오늘 그 시가총액 상위종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오전에 플러스까지 갔다가 또 마이너스로 내려왔다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을 다른 종목에서 찾아가지 않는 한은 시장이 정말 상승할 때 좀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횡보하거나 소폭 하락할 때 여타 종목에서는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 시장에 소외됐던 자동차주가 요 근래 조금 바짝 반등하는 모습을 좀 오늘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주나 은행주 쪽에서도 일부 상승하는 모습이죠. 조선주에서 현대중공업만이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은 종목이 빨간 종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껏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삼성전자 조정에 들어올 때는 여타 종목까지 다 상승해서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포인트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린다면요. 지금 그 지수가 1989포인트인데요. 심리적 선인 2000포인트 회복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밀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아마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7, 8개월 상승을 얘기했었는데 다른 나라 7, 8개월 갈 동안 딴짓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죠. 결국 메이저들이 여기서는 서로 뒷검질했다가는 서로 간의 고통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반등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를 들었다시피 현재 투신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운수장비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뱅가드 리스크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체크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잠시 방송을 밖에서 잠시 보다가 예. 뱅가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네. 보고서가 좀 있었는데 예.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요. 일단은 쫄지 마는 게 가장 네. 중요한 급선무죠. 그래서 항상 떨어질 때는 항상 사람들이 공포 심리를 자극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야만 우리는 좀 수익을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명심을 하시고요. 뱅가드 펀드 계속적으로 모든 방송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뱅가드 펀드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이렇게 지수 자체를 바꾸겠다, 펀드를 바꾸겠다 했던 게 공시했던 게 작년 10월 달입니다. 작년 10월 달 이후에 우리가 시장을 랠리를 주도했는 세력을 한번 본다면 단연 외국인이었죠. 물론 네. 프로그램 매수세도 있었지만요. 예. 그럼 과연 공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악영향을 미칠 걸 알면서 혹시나 외국인이 올렸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뱅가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뉴스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뱅가드 펀드가 MSCI 그러니까 이머징 지수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FTSE로 그만큼 선진국 지수를 변화하는 과정인데요. 당연히 수급적인 공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장세가 조금 연출이 될 수도 있겠고 네. 거기에 대해서 금액 자체가 지금 한번 보시면 9조 원 가량이 되는데 그 금액 자체가 모두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 자체가 또다시 다른 펀드로 종목 교체가 된다는 부분이죠. 그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뱅가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한국 증시 자체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이 미국의 펀드 한 개가 포트폴리오 교체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움직일 정도의 그런 자금 여력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네. 증시거든요. 근데 펀드 한 개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움직인다는 것은 너무 아이러니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론적인 산술 근거치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6개월에 걸쳐서 이 매물 자체가 출회가 될 예정인데 거기에 따르면 하루로 따지면 거래대금이 2%도 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명심을 하시고요. 지금은 악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재도 없죠. 그런 부분에서 뉴스를 그냥 생산해내는 과정에 그냥 뱅가드 자체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아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이폰의 주문 축소가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오늘 상위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엔터주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컨텐츠죠. 그리고 오락문화업종이 선두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쩔 수 없이 내수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을 한번 보시더라도 코스피나 코스닥은 지금 주도주가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기 민감주가 다시 한번 더 올라줘야 되는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이 우리가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올릴
뭐 재료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IT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아이폰에 대한 주문 축소 그리고 매출 부진이 우려가 됨에 따라서 1분기의 기대감 자체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수급 공백이 일어났고 그만큼 재료적인 부분 자체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수주 관련 위주로 상승이 좀 일어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면 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현재 시점에서는 투신권의 매수세죠. 투신권의 매수세 그리고 네. 연기금의 매수세를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한번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투신권이 만약에 이렇게 매도세를 취하고 네. 거기에 연기금이 매수세를 취한다면 지수 자체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투신권 같은 경우에 매수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투신권이 매수세를 보여줘야지만 시장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실하게 증명이 나타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에 상방에 있는 매물 자체는 대부분 다 투신권 그리고 자문형 랩 매물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인식을 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하단 자체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미국에서 번외 기연설 자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1980포인트를 하단으로 생각을 하시고 상단 같은 경우에는 2020포인트까지 어느 정도 작은 박스권 연출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2주 전부터 박스권 했는데 참 그 말 자체를 조금 들으신 분들은 이래서 박스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건데요. 예. 지금 같은 부분은 똑같습니다. 2020포인트 가까이 가면 우리나라 증시가 또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염려를 하시고 박스권 안에서는 우리가 매매할 때 당연히 실적 그리고 내수주 위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인포피아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기업이죠. 코스닥 네. 기업 중에서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 성장성이 좀 더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이 혈당 측정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혈당 측정기, 그만큼 고령화 시대가 앞서서 일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시장의 확대를 예실하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점유율 또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 자체가 고령화죠.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시장 자체 혈당 측정기에 대한 개인 사용량 자체는 더욱더 급증할 것이라고 좀 내다보고요. 현재 실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결과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개선세 우리가 눈여겨보실 수 있겠고 앞으로의 성장성 또한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는 혈당 측정기만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신규적인 사업을 진출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가시화를 이루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 자체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마진 자체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항목이고 예. 그리고 인포피아 같은 종목군은 오늘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시고 네. 이상로 전문가라는 사람이 네. 이런 종목을 얘기를 했구나. 그리고 5년 뒤에 보시면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말씀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서 추가적인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같은 부분에서 매수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단에 14,500원 정도를 14,600원 정도를 매수가로 조금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17,000원까지 한번 보시는 자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손절선 자체는 좀 짧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14,000원 적으로 잡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상당히 무리 없는 차트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 인포피아 담아봤고요.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재 상황은 어떤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상로 전문위원회 포트폴리오에는 현금 20%, 주식 비중 80%였는데요. 담겨있는 종목들은 ENF 테크놀로지, 무학, 한국콜마, KG이니시스, 덕성까지 모두 10%, 20% 비중씩이었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가 3% 정도 손실인데요. 손절가 이탈하지 않았음에도 전량 매도 의견 주시고요. 무학과 한국콜마는 13%, 12%씩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이시고요. KG이니시스 3% 정도 손실이지만 보유 의견, 그리고 덕성 마지막 6% 수익 내고 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전략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엔화 약세가 계속됨에 따라서 거기에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네. 왔다고 좀 판단하고요.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참 희노애락을 안겨줬었죠. 그래서 수익도 20% 넘게 안겨줬다가 네. 제가 계속 보유하는 바람에 다시 한 번 더 또 내려가는 모습까지 우리가 마지막에는 참 슬프게 끝내게 됐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약간은 ENF 테크놀로지를 좀 사랑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네.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다른 종목군으로 수익을 많이 안겨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추천을 해드렸던 금요일이죠. 네. 덕선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더 보시는 게 좀 좋겠는 게 예. 큰 폭의 상승세를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생각했던 눌림목 자리에 왔습니다. 3,650원 자리를 찍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패턴인데요. 우리가 월봉으로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은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차트죠.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돋보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규적인 매출처 자체, 그만큼 태블릿 PC 케이스에 대한 매출 자체도 지금부터는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닝 실적을 좀 기대하면서 보유를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종 포트폴리오 모습은 어떤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ENF 테크놀로지가 빠지게 되고요. 인포피아, 무학, 한국콜마, KG 이니시스, 덕선까지 곧 담기게 됐는데요. 정리해보겠습니다. 무학이 13% 수익 그대로 보유 의견이시고요. 한국콜마 마찬가지입니다. KG 이니시스도 그대로 홀딩이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인포피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